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시나요?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뭐 하러 왔더라? 하고 멈춰 선 적 있으시죠? 혹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훈련보다 휴식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암기를 해도,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뇌가 쉬지 못하면 기억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뇌가 왜 피곤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깨어있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그리고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뇌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뉴스, 메시지, 광고, SNS 피드, 우리는 하루 평균 6,000개 이상의 정보를 접합니다. 불과 20년 전과 비교해도 수십 배 이상 증가한 양입니다. 뇌는 이 모든 정보를 분류하고 판단하고 저장하거나 버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가듯 우리 뇌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는 왜 피곤해질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과부하입니다. 뇌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작업 기억력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성인의 경우 한 번에 5개에서 7개 정도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수천 개의 정보를 쏟아붓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이메일을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전전두엽, 즉 집중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과열됩니다.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함께 저하되는 겁니다. 두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깊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든 후 90분에서 120분 사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반복되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분류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는 거죠.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늦게 자거나 자주 깨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외우고 공부해도 기억이 뇌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각성 효과가 있어 집중력을 높이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코르티솔은 해마의 신경세포를 위축시킵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 해마의 크기가 작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물리적으로 뇌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력은 공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은 휴식 중에 만들어집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쉴 때, 멍 때릴 때, 잘 때입니다. 뇌를 쉬게 해줘야 기억이 붙잡히는 겁니다. 뇌가 지쳤을 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칩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안 나오고 말하려던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이를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끔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이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통화하면서 메모하고 TV 보면서 요리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가지만 해도 버겁습니다. 이건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저하된 겁니다. 뇌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 평소보다 말수가 줄고 감정 반응이 둔해집니다. 재미있는 농담에도 웃음이 잘 안 나오고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이건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연결이 약해진 겁니다. 뇌가 피로하면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네 번째, 피로한데 잠은 안 옵니다. 몸은 녹초가 됐는데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오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뇌가 긴장을 풀지 못하고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의 과열 상태입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꽉 차면 속도가 느려지고 멈추듯이 뇌도 쉬지 않고 일하면 작동이 느려집니다. 프로그램이 느려지면 우리는 컴퓨터를 재부팅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그 재부팅이 바로 휴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를 쉬게 할 수 있을까요? 기억력은 암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력의 문제입니다.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5분 멍 루틴입니다. 멍 때린다는 말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매우 중요한 뇌활동으로 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신경망이 활성화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뇌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멍 때리는 시간은 뇌의 정비 시간입니다. 자동차도 정비소에 들어가야 하듯 뇌도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루 5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그냥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멍 때리는 것조차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5분이 당신의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7시간 수면과 일정한 취침 리듬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해마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작업은 잠든 후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짧으면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이 일정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뇌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휴식과 활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보다 매일 7시간씩 일정하게 자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자극입니다. 뇌는 익숙함보다 새로움에서 젊어집니다. 매일 똑같은 길로 출퇴근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면 뇌는 자동 조종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최소한의 활동만 하는 거죠. 그러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뇌의 가소성, 즉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손을 씻을 때 평소와 다른 손을 먼저 씻어보세요. 산책할 때 새로운 길로 가보세요. 평소 안 듣던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런 사소한 변화가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새로운 자극은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이 연결들이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합니다. 우리의 일상 습관은 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습관은 뇌를 지치게 하고 어떤 습관은 뇌를 회복시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공복에 카페인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코르티솔 분비가 급증하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오히려 오전 중에 피로감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가벼운 햇빛을 쬐어보세요.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기상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입니다. 현대인은 멀티태스킹을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습니다. 뇌는 빠르게 작업을 전환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할 때 작업 효율은 40% 이상 떨어지고 뇌의 피로도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집중의 질이 높아지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한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각성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수면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조로운 일상입니다. 앞서 말했듯 뇌는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익숙한 루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는 뇌를 노화시킵니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해보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해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취미 하나를 새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춰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고 신경 가소성을 높입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자극이 너무 많으면 탈이 납니다. 적당한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젊은 뇌의 비밀입니다. 자극과 휴식, 활동과 회복,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지금 잠시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뇌에게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하지만 뇌도 근육처럼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다리 근육이 파열되듯 뇌도 쉬지 않고 일하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딱 5분만 멍하니 앉아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을 쉬세요. 그 5분이 당신 뇌의 청소 시간이자 내일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작은 새로움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길로 걸어보고,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뇌는 변화 속에서 젊어집니다. 기억하세요. 기억력은 당신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뇌가 당신에게 휴식을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요청에 귀 기울이세요. 뇌를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억력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뇌에게 5분의 선물을 주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일 젊음 리셋 시리즈 2번째였습니다.